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지난 1일 충북 단양 소백산에 사흘째 산불이 계속되면서 국립공원 일부까지 태웠습니다. 이 산불의 원인은 인근 마을 주민이 농업 폐기물을 태우다 그만 산불로 번졌다고 밝혀졌는데요. 다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이틀 만에 되살아나 추가로 산림 1헥타르를 더 태웠고 결국은 국립공원 경계선을 100m나 넘어가는 등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우리 강산을 더 푸르게 가꾸자며 한 굴의 묘목이라도 더 심자는 식목일이 바로 지난주여서 안타까움을 더하는데요. 바짝 마른 건조함에 폐년상까지 겹쳐 전국 봄산이 지금 산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건조주의보 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산불에 관한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화재 현장으로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 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지금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전국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에 항상 대비하는 안전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요.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산은 물론이고요. 주거지, 점포, 고층 건물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불이 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더 위험한 것은요. 건조한 대지에 난 불이 바람까지 만나게 되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때문에 한시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밤 10시 45분 서울 은평구 진흥로에 있는 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상가들이 모여있는 건물 1층 외벽 부근에서 불이 시작됐는데요. 불길이 번질세라 119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초기 진화에 힘쓴 결과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30분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쌓아놓은 재활용 쓰레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후 3시 22분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에 있는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커먼 연기를 동반한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무섭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불교용품점에서 사용하는 간이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점포와 주택으로까지 번지면서 화재 진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발화점을 찾아 소방수를 집중해서 쏘아댄 결과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42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교용품점 간이 창고에서 시작된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54분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빌딩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나 대피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건물 11층과 12층에 있던 직원 9명이 119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옥상에서 1층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피하던 중 여성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굴절차까지 동원해 화재 진압에 힘쓴 덕에 큰 피해 없이 사무실 집기류만 태우고 불은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7층 사무실에서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후 2시 24분 서울 강서구 개화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 근처 주택에서 누군가 소각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산 쪽으로 날아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방차 45대와 119 소방대원 165명이 혼신을 다해 진화 작업을 펼친 결과 더 크게 번지기 전에 불은 잡혔습니다. 건조한 봄철 부주의한 행동으로 소중히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매 순간 산불 조심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재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정말 불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먼저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무서운 산불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좀 전에 이 아나운서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요. 네. 우리 강산을 더 푸르게 가꾸자는 취지로 한 그루의 묘목이라도 더 심자는 식목일이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네. 하지만 이 산불로 쓰러지는 노송들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가슴까지 아파오게 되는데요. 매년 이맘때면 연중 행사처럼 전국에 산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은 비상체제로 전환을 해서요. 24시간 산불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산불은 물론이고요. 모든 화재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고층 건물 안에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피를 못하고요. 맞아요. 또 겁부터 먹고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위험해지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건물이 높다 보니까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 저부터도 당황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우리 안전지대 119 시간에 많은 부분 이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당황해서 창문을 이렇게 깨고 또 무턱대고 밑으로 뛰어내리기부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는 사망과 같은 더 큰 위험을 부르는 아주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고층 건물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네. 이 아나운서님 혹시 뭔지 아실까요?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날 경우 일단 절대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화재로 정전이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그 안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네, 물론 이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네. 또 그에 앞서서 고층 건물에 들어갈 때 그보다 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요. 반드시 대피로라든지 피난 출구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하는 건데요. 네. 무슨 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사고에 대비해서 대피로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안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건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높은 건물에 들어갈 때는 우선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대피로부터 확보하라는 안전수칙 확실히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외에도 꼭 알아둬야 할 건물 화재 대피 요령은 없을까요? 네, 물론 또 있는데요. 고층 건물 화재 시에 대피 요령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건물에서 불이 나서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될 경우, 네. 이를테면 실 안에 있다가 복도 이런 쪽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출입문 손잡이에 뜨거움이 감지되면은요, 문 바깥쪽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다고 보시고요. 절대로 그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네. 그 문을 갑자기 열게 되면은요, 화염이 순간적으로 확 덮쳐오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것은 물론이고요. 또 화재가 급격히 확산이 되기 때문에 출입문 손잡이가 뜨거운 쪽 반대편의 창문이라든지 네. 베란다를 통해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문을 갑자기 열어젖히게 되면은요, 네. 불길에 산소가 이렇게 급격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커지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백드래프트 현상, 즉 역류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화재 재난 영화로 아주 유명한 이 분노의 역류라는 제목이 바로 이 현상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커트 러셀과 알렉 볼드윈이 나오는 그 화재 영화 분노의 역류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으면서도 정확한 뜻을 오늘에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문을 열면 산소가 급격하게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불길이 커지고요. 또 그 여파로 불길이 산소에 공급된 쪽으로 역류하게 되는 현상, 바로 이걸 소방용어로 백드래프트, 역류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시에 대피를 할 때는요, 반드시 열린 문도 잘 닫아두고 대피를 해야 건물 내 화재 확산 속도를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화재가 났을 때 안전수칙의 요점은 손잡이도 함부로 잡지 말아야 하고 문도 무턱대고 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손잡이가 뜨겁다면 그 문을 열지 마시고 반대편으로 대피하셔야 하고요. 화염과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피할 때는 반드시 열린 출입문도 닫아두고 대피하라는 안전수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 38분 서울 동작구 흑성로 주택가 길목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집 차가 주택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인근 주택의 대문에 1차로 부딪힌 후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인데요. 경찰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운전자 미숙으로 인한 사고인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와 보육교사 10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새벽 3시 53분 서울 동작구 한강철교 및 노들길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덤프트럭이 갓길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이 난데없는 덤프트럭의 추돌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새벽 1시 46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 벽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후 차량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의 엔진룸과 운전석, 조수석이 불타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주차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방심과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는 이번 주 도로 위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깐의 방심으로 목숨까지 잇는 사고 현장을 보니까 참 뭐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우리들의 순간적인 방심이나 부주의에서 출발하는 만큼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늘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갓길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잠깐은 괜찮겠지 하고 섰다가 죽음을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갓길에 차를 세우는 갓길 주정차 행위입니다. 맞아요. 안 그래도 요즘은 벚꽃 나들이 겸 주말 가족여행으로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길어지면은 차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갓길 주정차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설마 사고까지 나랴 하면서 방심하다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래 고속도로의 갓길은요, 구조 차량이 통행을 하거나 또 사고 차량만 긴급하게 세워두는 비상용 도로 공간인데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갓길에 잠깐 차를 세우고 이렇게 휴식을 취해도 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위험한 생각인데요. 갓길에 차를 세우면 뒤따르던 차량들이 정차한 그 차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대로 들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또 시각적인 인지력이 크게 떨어지는 야간의 경우에는요, 그 위험성은 더더욱이 높아지겠죠.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은요, 최근 3년간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요, 1명꼴이 갓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하니까요. 갓길의 위험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갓길에서의 위험한 휴식 말고 안전한 휴식을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장거리 여행 시에는요, 최소한 2시간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요, 한 번씩은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거나 또 가족 중에 다른 분들과 이렇게 번갈아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갓길에 정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요, 반드시 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서 뒤따라오는 차량들에게 내 차의 존재를 잘 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만에 하나의 이 추돌 사고에 대비해서 사람은 모두 차에서 내려서 철제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나가서 구조 차량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오후 2시 2분 서울 도봉산 신선대에서 산행을 하던 50대 여성이 실족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머리와 다리를 다쳐 119 산악구조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구조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오후 1시 5분 서울 관악산을 등산하던 40대 여성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산악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등산을 하던 여성이 가슴 통증과 현기증, 체력 저하로 인해 얼굴이 창백해지자 같이 등산하던 일행이 119로 다급하게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요. 신호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가 산소 공급, 다리 마사지 등의 응급조치부터 취한 뒤 구조 헬기를 이용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등산객들이 많아져 산악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산행 전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겠습니다. 따뜻한 봄철에 산악사고에 이어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산불인데요. 교수님, 이 등산 등 입산자가 늘어나는 봄철에 산불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봄철 산악사고와 산불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성묘하는 한식날이 포함되어 있는 4월, 5월 사이에 산을 찾는 성묘객들이 늘어나면서 담뱃불이나 촛불로 인한 산불 사고와 등산객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소방당국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비상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산불 화재와 산악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 119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재난 관련 기관과 비상연락체계와 상시 재난대응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 산불 화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의 봄산에 번지고 있는 산불 화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얼마 전 소백산이 사흘 동안 탔던 화재 사고가 있었죠. 그야말로 전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눈, 비와 같은 강수량이 적었던 지난 겨울 뒤인지라서 올 봄은 유난히 건조한 데다가요. 또 고온 건조한 회년산까지 겹쳐서 산이 아주 바싹 메말라 있어서 작은 불씨라도 여기에 떨어지면 산불로 발화가 되고요. 또 1차로 진화가 됐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잔불이 바람을 만나서 재차 타오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좀처럼 끌 수 없는 게 바로 이 산불입니다. 네. 등산객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백두대간으로 연결된 전국산을 다 태울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가까운 산림들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난 1일 날 충북 단양 소백산에 사흘째 계속된 산불의 원인이 농업 폐기물을 소각해서 시작됐다고 밝혀지면서요. 불을 낸 60대 남성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아무리 실수로 낸 불이라 하더라도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년 봄철 농업 폐기물의 소각이라든지 또 담배꽁초가 산불의 원인이 되는 만큼 각별히 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낮다 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이 산불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119 특수구조단 관악산 산악구조대에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대해 한순간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산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물론 논밭두렁을 태우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티가 바람에 날아가 100년을 가꿔온 우리의 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입산 통제 구역이나 들어가지 말라고 폐쇄된 등산로에서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입산 가능 지역도 라이터, 버너와 같은 화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오르지 마십시오. 셋째, 산 근처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작은 담배 꽁초 하나가 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의 사소한 부주의로 우리들의 소중한 자연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라이터와 같은 화기는 무조건 가지고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담배도 피울 수 없고 불을 쓸 일도 없어져서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꼭 명심하시고요. 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드릴 텐데요. 만약에 산에서 불이 났을 때 네. 다음 중 어느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네. 1번 계곡 옆, 2번 산 능선, 3번 활렵수길, 네. 4번 침엽수길. 이 아나운서님은 물론이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죠. 정답. 네. 1번 계곡 옆길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계곡 옆엔 좀 물이 흐를 것 같고요. 물이 흐르니까 그곳으로 대피하면 산불로부터 안전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아나운서님이 말한 네. 계곡 옆길이 산불 대피 시에 안전한 곳인지 그 정답을 광진소방서 최수영 구조대원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산불이 났을 때 그나마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이 가까이 있는 계곡 옆길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계곡 옆길보다는 입이 넓은 화렵수길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화렵수란 잎의 모양이 평평하고 잎사귀가 넓은 잎이 달리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오동나무, 참나무 등을 말하는데요. 바짝 많은 화렵수는 불이 나면 잘 타서 더 위험할 거라 생각되지만 실제로 대형 산불은 대부분 친엽수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뾰족한 잎사귀를 가진 잣나무, 소나무와 같은 친엽수 잎에는 송진가루 같은 기름 성분이 많아 불이 났을 때는 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 불이 더 커지게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침엽수길은 위험합니다. 화렵수길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침엽수길보다는 잎사귀가 큰
화릅시킬 장가지가 없는 곳으로 이동해 몸을 최대한 낮추고 대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이 흘러서 더 안전할 것 같은 계곡 옆길이 정답이 아니고 의외로 화렵수길 쪽이 산불 대피 시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에서 불이 나서 대피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 활렵수길이 가장 안전한데요. 네. 그 이유는 잎이 넓은 활렵수가 더 순식간에 타버리고 꺼지기 때문에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활렵수길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잣나무, 소나무와 같은 잎이 뾰족한 침엽수는요. 네. 송진가루와 같은 이런 기름 성분이 많아서요. 불이 오래 타고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는 그쪽 길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산불이 나서 대피해야 할 경우에는요. 활렵수가 많은 쪽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산불은 물론이고 모든 불은 크게 번지기 전에 초기에 제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산불 초기 진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초기 진화 방법도 있는데요. 산에서 실수로 불을 냈거나 네. 산불을 초기에 발견했을 때 효과적인 진화 방법을요. 역시 광진소방서에서 알려주시겠습니다. 건조한 봄철 산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이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담요입니다. 모든 불은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재빨리 흙이나 모래를 긁어모아 불씨를 덮어주거나 담요를 펼쳐 화점 부분을 덮어버리면 초기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산 시 배낭에 작고 가벼운 휴대용 담요 하나 넣어 가시면 산불도 끄고 온도차가 심한 요즘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체온 유지에도 좋겠습니다. 네, 등산 갈 때 휴대용 담요 한 장 가지고 다니는 습관 들이시면 좋겠는데요. 담요가 체온 유지는 물론이고 화재 초기 진화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도 못하고 탈출도 못해서 산불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맞는데요. 네. 산속에서 불이 나서 탈출하는 길을 찾지 못해서 산불 속에 갇혔을 때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산불이 나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불 속에 갇혔을 때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등산할 때 휴식용으로 가져가는 휴대용 알루미늄 돗자리가 산불 발생 시 목숨을 살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화재 때에도 소방대원들이 길을 잃어 불 속에 고립되었을 때 알루미늄판을 뒤집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알루미늄 돗자리를 뒤집었으면 산불의 열이 알루미늄에 반사되므로 뜨거운 복사열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로 뜨거워진 공기를 직접 호흡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 생존율을 높여줍니다. 등산할 때 배낭에 하나씩 챙겨가는 알루미늄 돗자리가 산불에 갇힌 여러분을 살려주는 생명의 도가 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산불 초기 진화에는 휴대용 담요, 또 산불 속에 갇혔을 때는 휴대용 알루미늄 돗자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산에서 불을 만났을 때도 호랑이를 만났을 때처럼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 불은 초기에 산소를 차단시키면 네. 쉽게 끌 수 있기 때문에 등산 시 가지고 가는 담요를 덮어서 작은 불은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속에 갇혔을 때 휴대용 알루미늄 돗자리를 덮어 쓰게 되면요, 산불의 뜨거운 열기를 반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은 상황에 맞는 안전 지식, 또 그리고 신속한 실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등산용 담요, 또 휴대용 알루미늄 돗자리, 등산 시 잊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 알아본 봄철 산불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겠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입니다. 매년 봄이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산불에 관한 예방법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에 갈 때는 몸에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용품은 절대 지니지 마십시오. 담배를 피울 일도 음식을 해먹을 일도 없게 아예 화기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산불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초기 진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지고 간 담요로 불씨를 덮어버리면 산소가 차단돼 산불 초기 진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등산 시 배낭에 담요 한 장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산불이나 대피를 할 때는 가급적 입이 넓은 활렵수가 많은 쪽으로 신속히 이동해서 몸을 낮춰 대피하십시오.
잎이 넓은 활엽수길은 송진 같은 기름 성분이 많아 불길이 오래가는 침엽수길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만약 대피하지 못해 산불 속에 갇혔을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휴대용 알루미늄 돗자리를 몸에 두르고 대피하면서 11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 돗자리가 산불의 열기를 반사시켜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등산 시 알루미늄 돗자리 하나씩은 꼭 챙겨 다니는 안전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방심으로 수십 년, 수백 년 가꾼 소중한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산은 우리의 산소 탱크이자 자연의 허파입니다. 산이 살아있어야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산불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의 귀가 솔깃한 안전정보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을 측정해서 운전 습관이 좋으면 보험료까지 깎아주는 상품이 등장한다는데요. 네,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팔리고 있는 보험 상품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차량에 운전 기록 장치를 부착해서요. 주행거리, 시간은 물론이고요. 운전자의 과속, 또 급제동, 네. 급가속 횟수 같은 운전 습관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운행 기록 장치에서 수집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이 통신사 서버에 전달이 돼서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진 고객에게 보험 만기 시에 보험료의 5%를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네, 뭐 이미 벌써 몇몇 통신사들이 손을 내밀었고 보험사들이 이를 받아들였다죠. 네, 눈앞으로 다가온 첨단 자동차 보험 시대가 보험 시장은 물론이고요. 도로의 운전 습관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보험금 할인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좋은 운전 습관은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나는 물론이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은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